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고요. 또 연일 언론에서는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저런 의혹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SBS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군에 전화를 했다. 이 단독 보도 이후에 비슷한 내용의 후속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황이 나타난 건데요. 이런 상황 변화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과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 추미애 장관의 모습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부대에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 나왔는데 혹시 한 말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관여 안 하셨다는 거랑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 네, 회전문이 순간 멈춰서는 그런 일도 있었군요. 기자가 두 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추미애 장관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SBS 이영근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이 이 새로운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나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게 거의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7일 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아들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남긴 이후로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9시 반쯤에 법무부 가천청사로 출근을 했고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방금 들으신 한 두 가지 질문을 내놨습니다. 최근에는 이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추 장관 아들의 부모, 그러니까 추 장관 혹은 배우자인 서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들으신 대로 추 장관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갔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이후에 전화한 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어쨌든 새로운 정황, 전화가 왔었다라고 하는 군의 면담 기록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봐야겠지만 검찰 특히 검사들 같은 경우는 추 장관의 인사권한 범위 내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특검을 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언론에 보면 이제 그 군의관이 얘기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군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그 내용인데 사실은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고 있지만 군에서 생긴 문제는 군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았지 예. 민간 병원에 나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그거는 보통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게 치료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때만 사실은 이게 전역 심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이 과정 자체부터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시각으로 경험으로 가지고 본다면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있고 지난번에 유상범 의원 얘기했듯이 이게 2차 휴가 때부터는 요양심사위원회 군의관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거쳤는지도 문제고 또 관련해서 제출했다고 하는 증빙자료 진료 기록부라든지 특이하게 이게 지금 그 해분만 지금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들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 가지 추 장관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정병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해서 당시에 휴가와 관련한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아서 네.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은 왜 이런 일 있을 때만 기록이 없어지는지 다른 사람의 기록은 과연 남아 있는 건지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국 장관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조국 장관 딸도 뭐 연세대와 예. 관련된 서류는 사실은 고회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 몇 년간의 서류만
사실 지금 없어진 상태라서 서울대 장학금 관련한 기록도 네, 없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서류만 없어지냐, 네. 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추미애 장관은 그 청문회 과정서부터 또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정말 많은 설화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자기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빨리 수사해라. 또 뭐 소설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설화를 남기신 분이 정작 지금 저렇게 출근길에서 의혹들이 하나둘씩 본인의 발언과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침묵을 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은 참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도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또 장관과 관련된 수사 측과 국방부에서도 일부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 전체적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촉발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전화 관련해서 말이죠.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국회 답변. 그런데 지금 전화를 했다는 군 면담 기록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범죄가 되는지는 아마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김경진 전 의원이 또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느냐 아니면 단순한 문의냐 네. 이것으로 법률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여부 뭐 가령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네. 되는지 이런 부분은 가려지겠지만 예. 일단 본질적인 사안은 전화한 적이 없다는 답변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군 면담 기록에서 전화가 왔었다는 문의 전화가 왔었다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군 면담 기록은 부모라고 지금 돼 있기 네. 때문에 부인지 뭔지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뭐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 안 했다고 지금 이제 거짓말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증죄가 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사실은 현행 법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위증죄는 성립하기 힘들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장관으로서의 도덕적인 기준,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책임 그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윤선 전 의원, 조윤선 전 장관이 혹시 그 위증죄 관련해서 추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청문회 때 말이죠. 그건 아마 이제 별도 청문회에서 아마 선서를 하고 했던 문제고요. 요거는 아마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때도 관련 질문이 나왔었으니까 그렇습니까? 인사청문회 때는 마찬가지로 선서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선서하죠. 네. 그러니까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요게 예. 아마 본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조금 저도 법 조항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좀 더 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때 선서를 하고 이 선서한 것이 혹시 위증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는 확인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그동안 지도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이 공평무사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 속도를 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추 장관이 권력을 앞세워 법과 상식을 무시하며 정의를 무너뜨려온 행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 문제라는 국민 영륜을 건드려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국민과 맞서는 비양심적 태도에 국민이 매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 주셔야만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추 장관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없으니 최종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하나 비대위원님.
국민의힘에 정말 결정적인 제보가 와 있는 겁니까? 생각보다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추 장관은 그 자기 아들과 관련된 당직 병사 등 예. 공익 제보자들을 지금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방위적으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이 지금 이 많은 제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보 내용은 향후 추 장관의 어떤 그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는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공직자의 윤리 중에 가장 또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도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거짓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줬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라고서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런 행태들을 지금 그것도 법무부 장관 두 분이서 연달아 이런 행태를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집권 여당은 법적 판단을 자꾸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이것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가에 대한 그런 판단과 보완점에 대해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서 특임검사나 특검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와 앞서 도덕적으로 여당이 청문회 때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드는 생각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보다는 있으면은 내놓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예. 저희가 신원식 장관님 그 녹취도 예. 저는 훨씬 더 발표하실 때보다 오래전에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본 겁니까 혹시? 일단 장관이 스스로 예. 인정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예. 또 법무부 장관이 이미 되신 분이니까 저는 최대한 체면을 지켜드리려고 했던 야당의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의 식으로 계속 우기고 거짓말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묵갈 수 없어서 저희도 증거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있는 결정적인 제보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과연 공개가 될 수 있을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상황을 보면 추미애 장관 또 직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상당히 상황이 유사합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런저런 그 자녀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결국은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근 의원. 네. 그러면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의 반응, 청와대의 반응, 그때와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사실상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비슷한 양상입니다. 조국 장관 사태 때도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에서는 사실 확인이 먼저다라는 입장이었고 예. 조금 전에 추 장관과 관련한 그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에서도 진실 확인이 먼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것은 뭐 자녀의 표창장 위조로부터 불법 사모펀드 관련한 것, 그다음에 민정수석으로서의 감찰 무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복잡했던 상황이지만 사실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시간이 끌다 보니까 처음에는 휴가 특혜, 병가 특혜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자대 배치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평창올림픽 때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 아니냐. 지금은 제대 이후에 그 뭐 프로축구단에서 인턴하는 것까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8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던 검찰이 최근 들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그리고 8월 인사에서 당시 이 동부지검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하고 수사관이 다른 곳으로 인사가 났다가 최근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으로 복귀를 했고 수사 검사도 보강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보면 검찰의 빠른 행보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뭔가 단서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오늘 관련해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서울 동부지검은 어쨌든 간에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8개월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서 뭐 관계자들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고 기록도 입수하고 있고 왜 이걸 진작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논쟁은 없지 않았을까?
검찰의 이런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죠. 거기다가 일부 언론 보도에 최초의 그 공익 제보자라고 한 이제 병장 같은 경우는 당직사병. 네, 당직사병. 네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오죽했으면 당직사병이 아니 그거는 수사하시는 당신네 검찰이 찾아야 될 문제고 일개 병사 출신인 국민인 내가 그 자료를 어떻게 뒤늦게 찾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전문 수사 집단이라고 하는 검찰이 보통의 국민들만큼의 수준도 못 따라간다는 반증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오늘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논의를 했었던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선서를 하는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국회법에 보면은 당사자는 처벌 대상에서 규정되어 있지를 않다고 하네요. 증인만이 그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자고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몇 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의당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한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찍으면 그 장관 또는 후보자는 낙마한다. 그래서 데스노트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정의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태도는 과연 어떨까요? 민주당과 추 장관의 해명이 되지 않고 의혹이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혹여 지난 조국 전 장관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가 큽니다. 추 장관은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소명해서 결자 해지를 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런 문제에 떳떳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수사 지시를 안 할 때는 신속히 수사라는 입장을 내놓든 특임검사를 직접 요청하던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정의당도 분명히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입시와 병역,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영린이라고 할 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특히 정의당은 굉장히 청년 당원들이 많고 청년의 지지를 받는 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작년 조국 장관과 같은 그런 좀 밋밋한 입장을 다시 보였다면 저는 정의당으로부터의 당원 탈출 러시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정의당은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 정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좀 정의당이 원래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당은 어떤 면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 당시 정의당이 취했던 태도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진중권 교수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근데 진중권 교수 탈당 이후에 거의 뭐 새로운 이게 반여당, 반민주당 언론 매체가 하나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런저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친소 관계하고 상관없이 예. 이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만 국민들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징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추미애 장관은 오늘 침묵하고 있고요. 언론 또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말을 좀 아끼다가 오늘은 검찰의 공평무사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데 여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옹호하다가 한 발언 때문에 사과한 의원까지 있다고요, 이영근 의원? 예,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추 장관 옹호에 나서고 있는 의원들이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 예. 우상호 의원, 정청래 의원, 김남국 의원, 뭐 이런 의원들이 추 장관 옹호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이니까 어디에 있든 똑같지 않냐,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카투사 출신, 전국에 있는 카투사 출신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 의원의 발언이 카투사 장병과 예비역의 명예와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다. 특히 카투사 출신인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비판하는 성명도 냈고요. 예. 보니까 이 대표가 카투사 출신이고 카투사 연합회 뭐 상임 고문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비판 여론이 고조가 되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뭐 카카오와 관련한 그런 구설도 있고 하니까 어제 이낙연 대표가 언동에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했는데 예. 그것이 단순히 카카오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의원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자제해야 한다. 신중하게 발언해라. 이렇게 어제 촉구를 했는데 윤영찬 의원, 그 발언의 계기가 됐던 윤영찬 의원도 어제 사과를 했고요. 우상호 의원도 사과를 했는데 최근에 이 국회의원들에게 SNS가 어떻습니까? 이게 독이 되는 건지 약이 되는 건지 이런 경우는 보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고 또 SNS에 글 올리고 막 이러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SNS를 많이 하면 첫째, 저 사람은 언제 일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자기 홍보나 뭐 자기 이 앞세우기에 너무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구설이나 설화가 따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SNS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이제 결국은 핵심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 본인의 생각이 올바르고 가치 있고 정의지향적이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다 눈치를 채게 되죠.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참 많이 쓰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하다가 늘 이게 설화로 번지곤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한번 이번에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시키고 빨리 달라고 하면 그게 청탁이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또 저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면은 그러면 그게 청탁이지. 이미 와 있는 사람들 순서대로 원래 나오는 게 그건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 사실은 원칙을 지켰느냐 또 휴가나 병가를 얻는 과정에서 절차가 정당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얘기를 보면 그 과정에서 무슨 어디는 편한 군대고 어디는 편하지 않은 군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여당 의원들의 저는 이런 SNS 발언은 오히려 추장관을 돕는 게 아니라 궤변을 통해서 추장관을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저는 여당 의원들도 좀 추미애 장관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겨냈는데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회피를 하고 그 회피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대응을 하느냐라는 국민 분노에 저는 그 근본적인 내용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진중권 전 교수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이 정청래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이 진중권 교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느냐고 전화기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 먹듯 청탁을 하나 보다 이렇게 또 비꼬는 글을 남긴 거예요. 진중권 전 교수가. 그리고 잘못해놓고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있다. 대신 잘못이 아니게 낱말을 새로 정의하려 든다. 이제 청탁이 재촉이 됐으니 재촉은 청탁이 돼야겠죠. 가령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아니라 가을을 청탁하는 비. 이렇게 또 진중권 전 교수는 정청래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이런 해서 했던 이야기를 또 비꼬는. 그래서 참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또 어떤 폭풍을 낳고 있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 SNS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질문을 해봤고요.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볼까요?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본인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거취 결정을 못 하겠다면 특검이라도 자청하는 것이 그나마 본인이 선택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임은 안 될까요? 특임 검사는? 특임 검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검찰 내부에서 되는 거기 장관의 때문에. 인사권한 손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순간은 결국은 범여권의 어떤 지지의 전체적인 파일을 생각한다면 이낙연 대표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만났는데 지금 이 취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따로 만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보도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저희가 봤는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장관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봐온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런 행태나 또는 여러 가지 언행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 당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과연 검찰과 법무부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인데 재미있는 건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이 야당 대표 시절에 현직 의원이었습니다. 답변을 계속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임검사든 뭐든 무엇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간단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 논쟁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문제 살리기에 저는 전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장관의 결단이 또 뭐 추후 법적인 사항은 법정에서 그 옳고 그름을 가리면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짓말을 했고 이러한 일파만파를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를 보내는 어머니들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고 딱 한마디 했던 것은 검찰 수사 상황 보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4일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올 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고 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추미애 장관 사이에 상당히 격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